우리 과학자의 생명이 뭐냐? 잘 모릅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거의 차이점밖에 몰라요. 말하다가 안 하더라, 숨 쉬다가 안 쉬더라, 맥박이 뛰다가 안 뛰더라, 온도가 유지되다가 안 되더라.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과학자들은 생명이 떠났다 그래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떠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생명이 우리에게 떠났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생명이 누구라는 걸. 그 생명이 누구였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몰랐던 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3년 전에 제가 다시 오면 빙하시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빙하시대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빙하시대를 같이 나누는데, 이 빙하시대는 이제 노아홍수를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해야지 조금 쉬워요. 근데 3년 동안에 노아홍수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꼭 기억을 해야 또 이해가 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빙하시대를 같이 얘기하겠는데, 빙하시대는 이제 노아홍수 다뤄서 기억날지 모르지만, 노아홍수는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노아홍 전기하고 물이 빠지는 노아홍수 후기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녁 때 전기를 나누고 제가 기억에 새벽에 이제 물 빠지는 후기를 나눴는데, 근데 빙하시대는 이제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마치 퍼즐 조각 맞추기 같이 다루게 됩니다. 공룡이 빙하시대에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공룡 얘기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다시 다룰 거예요. 빙하시대랑 같이 다룰 때가 제일 쉬워요. 메모드 들어보셨죠? 맘모스 한마디로 얘기하는, 이제 빙하시대에서 풀려요. 언어가 신기하게 이제 빙하시대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가 이동했는데, 바벨탑도 이동했잖아요. 이동한 것을 그 경로는 빙하시대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수명이 있죠. 그죠? 노아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그죠? 그동안 나와가지고 400살 중반으로 살다가 갑자기 200살 중반, 초중반으로 또 떨어져요.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데, 그 수명이 빙하시대를 이해할 때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빙하시대 한복판에 누가 있냐? 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뭐였냐면 욥기였어요.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증인이 바로 성경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빙하시대를 채택할 때는, 빙하시대는 증인을 누굴 채택하냐? 욥기를 채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빙하시대는 시작부터, 제가 우리 책 중에 빙하시대 이야기라는 책 보셨죠? 그 책 보면은 욥기로 시작해서 맨 끝에 욥기로 끝납니다. 과거나 내가 거기 논문을 만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흑인 백인 소위 말하는 그 인종이 빙하시대를 이해할 때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빙하시대 이해할 때. 그 다음에 종분화라는 건 뭐냐 하면, 한 종류 안에서, 예를 들면 같은 개 안에서 늑대, 코요테, 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제 빙하시대 이해됩니다. 자, 빙하시대를 이해하는데 한 단어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사막. 한 번 더 할까요? 수변사막. 수변사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빙하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홍수의 마침표가 빙하시대로 이제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아홍수 콘서트라는 책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쓴 책이 바로 빙하시대 이야기인데, 빙하시대 이야기를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아홍수를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 남는 게 빙하시대를 이해할 때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노아홍수 콘서트를 이어서 이제 빙하시대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어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했고, 그다음 하나님께 쓸어버린 홍수 심판이 있고, 그다음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의 혼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흩어지는 가운데 누굴 택했냐?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말씀을 맡긴 거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조자가.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겁니다. 너 내 형상이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내 형상이라는 것도 확증하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 잊어버린 곳에 이 성경책이 전파돼가지고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앞에서
예, 빌던 존재예요. 그죠? 나무만 봐도 빌던 존재, 돌만 멋있어도 우상으로 만들었던 존재예요. 비현실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선교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현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곳, 죄 짓기 전에 그 상황, 성취된 곳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빙하 시대를 얘기하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이 성경이 진짜 역사고 빙하 시대라는 게 있었다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빙하 시대는 어디쯤에 해당할까?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자,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빙하는 어디에 덮여 있냐면 기존 지형 위에 덮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진화론적 지질학자도 상식선으로 빙하 시대는 역대 가장 최근의 지질학적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존 지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빙하 시대가 와야 되니까. 자, 근데 우리 여러분 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 지형은 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노아홍수. 좋습니다. 답 나와 좋아요. 노아홍수 물 빠지면 하면서 지금 지형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감을 잡아요. 적어도 빙하 시대는 어디다? 노아홍수보다는 뭐다? 이 다음이란 얘기예요. 자, 이거 감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노아홍수를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고 바로 빙하 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자, 괜찮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노아홍수 시작할 때부터 뭐라 하냐면 그날의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수가 터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이런 격변적 사건인데 물이 점점 불어올랐다 그랬죠. 그죠? 이 불어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노아홍수 전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점점 감하고 말랐겠죠. 그죠? 이 말랐던 이 순간을 뭐라 그랬어요? 노아홍수 후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노아홍수는 1년여에 일어난 이 심판 사건, 이걸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좀 그리면 이게 노아홍수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는 장면, 돌들이 부서지고 흙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불어올라갔죠. 그러면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기억나세요? 화석이 매몰되고, 기억나세요? 나무 껍질 석탄이 만들어지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노아홍수 전기의 맨 끝의 모습이에요. 다 부서졌겠죠. 지층이 만들어졌겠죠. 이때 물의 깊이가 얼마였다 그랬냐면, 기억나시는 분? 기억하는 게 진짜 이상한 거지. 2.6km 평균. 이 물이 전체가 다 덮였는데, 자, 이게 노아홍수 전기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 이 물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어요. 물러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노아홍수 후기 때 그래서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느 한쪽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높아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이 어디가 낮아졌다? 바다가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지금의 산과 강들, 지형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빙하는 다 지형 위에 있다는 얘기 뭐냐면 적어도 노아홍수가 끝난 다음에 빙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바다가 낮아지는 과정을 제가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 우리 학생들 기억날 거예요. 판구조론, 대륙이동설 기억나세요? 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벌어지면 벌어지는 쪽은 낮아지고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이 다 어떡한 거예요? 이 안으로 다 이제 들어온 겁니다. 낮은 지역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노아홍수 이제 후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산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자, 이때 벌어질 때 이 부분, 바로 이 가운데 여기 열곡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 벌어지면서 안에 있는 용암이 나와가지고 지금 바다를 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바다는 모두 뭐냐면 현무암,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무암 용암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보면 저 벌어지면서 벌어진 쪽은 낮아지고 넓어지면서 안에 있는 마그마가 이게 이제 저 뭐예요? 기압이 낮아지면 예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닷물은 다 뭐냐면 용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바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홍수 후기 때는 바닷물의 온도가 어떨까요? 펄펄 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약 30도, 높게 보는 사람은 40도 정도까지 봅니다. 하여간 노아홍수 직후 때는 바닷물의 온도가 어땠다? 많이 이제 따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뭐 감 잡는 거예요. 자, 근데 노아홍수 후기 때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죠? 물러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으로 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하니까 뭐가 일어난 거죠? 이 증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 홍수 후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 빙하 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자, 괜찮겠어요? 처음엔 제가 좀 지질학적 얘기를 저희가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갈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기 때는, 직후 때는 다량의 증발로 인해서 전지구적으로 비가 내려서 아주 추운 곳이라 사막이 없던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증발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또 그게 또 비로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폭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폭우는 왜 폭우가 오나요? 폭우가 왜 와요? 기압골이 형성되기 때문에 폭우가 오는 거죠. 차가운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이제 이슬방울이 맺혀가지고 구름이 맺혀가지고 폭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우는 왜 다 뭐 때문에 오는 거냐? 빙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빙하 때문에 지구 전체 온도가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이 어떻게 됐으니까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지구 전체 물의 절대량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비가 안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폭우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비. 아시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비가 전체적으로 내었던 아주 추운 것도 없는, 아주 사막도 없는, 자, 지금 빙하를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빙하 시대 안 왔어요. 이 상황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한 번 더 가요. 수변 사막. 자, 왜 이걸 수변 사막이라 그러냐면 영어가 좀 더 쉬워요. 사실 이 데절트가 사막이죠. 근데 수변 사막은 영어로 wet desert라는 말입니다. 젖어 있는 사막. 자, 왜 수변 사막이라 그러면, 자,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지구의 3분의 1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일반적인 곳은 사막이에요. 우리나라 사막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막이 일반적인 거 잘 모르죠. 자, 미국만 가더라도 여기 보면은, 우리 미국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모하비 사막이라고 대한민국의 몇 배가 됩니다. 네, 저는 여기 뭐 밤낮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곳이 제가 모하비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보면 칠레 이제 페루비안 사막이 있고, 잘 아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비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호주는 거의 다 사막이에요. 그레이트 샌디 심슨 데절트라고 하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은 아주 일반적인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사막이 예전에는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거의 다 동의를 해요. 예, 요 사막,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전에 충분히 비가 내렸던 요 곳 또는 시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이 수변 사막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막에 지금은 살 수 없는 포유류라든지 사막에 살 수 없는 이런 하마라든지 이런 것들의 뼈들이 있어요. 거기 와서 죽을 리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예전엔 지금보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훨씬 비가 많이 왔었던 곳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한 번 더 할까요? 수변 사막.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후에는 분명히 노아 홍수 때 추위와 더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어떻다? 훨씬 순한 추위와 더위. 자,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에 좋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안 좋아졌죠. 근데 극단적인 추위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이쁜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이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아한테 주려고 했던 땅은 지금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도 심판 이후라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빙하 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배우고 나면 훨씬 성경이 친밀하게 느껴질 거예요. 빙하 시대를 이해하면. 여러분,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갔죠. 자, 동물들이 집어넣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근데 생물들이 멸종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방주에 넣을 때 지금 우리와 이렇게 막 멸종이 일어나는 극단적인 모습을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고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가져왔는데 노아 홍수 직후는 지금보다 어떻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Day After Tomorrow. 한국에서 투마로우를 번역했는데 보셨나요? 재밌어요. 어쨌든 약간 추위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2012년 둠스데이 이거 보셨나요? 이거 안 본 분은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보지 마세요. 너무 재미없으니까. 저는 이런 영화가 나오면 다 봐야 돼, 할 수 없이. 질문이 나오니까. 2008년도 최악의 영화였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으니까. 자, 우리 아이스 에이지 보셨죠? 만화 영화 다 진화론이에요. 알고 보셔야 돼.
예, 재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10,000 BC, 10,000년 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개봉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다 봐야 돼요. 정말 재미없어요. 거의 자면서 봤어요, 저요. 근데 왜 10,000년 전이냐? 자, 진화론자들이 마지막 빙하기가 10,000년 전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을 때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알지도 못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10,000년 전, 이게 왜 나왔는지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어쨌든 빙하는 있어요. 혹시 빙하 보신 분? 먹고 사는 게 아무도 없네. 저는 빙하 봤어요. 예, 알래스카 갔을 때 봤어요. 이것도 알래스카 사진인데, 이 알래스카에서 항공 사진입니다. 빙하는 여러분, 지표의 10%가 빙하로 덮여 있어요. 자, 빙하는 정말로 흔한 곳이에요. 지구상에. 근데 우리가 추워가지고 안 살아서 그러지. 아시겠죠? 10%라는 게 얼마나 넓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물로서 가장 큰 부피는 지하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빙하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제 빙하를 보면 남극하고 그린랜드에 이제 가장 많죠. 많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빙하가 계속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녹으면 해수면의 지구 전체 해수면이 65m가 올라갈 정도로 빙하가 막강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육지에 얼음으로 저장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언제 찍었냐면 6월 22일 날 찍었는데 호머라고 하는 알래스카죠. 근데 언제 찍었냐? 거의 밤 12시에 찍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말하면 하지 때 바로 뭐예요? 백야 있잖아요. 백야. 해가 안 져요. 그 극지방에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평선이. 그러면 해가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살짝 떴다가 살짝 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한 3시간 정도만 밤이에요. 근데 그 밤도 깜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백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알래스카가 누구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근데 미국한테 헐값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미국 사람 됐대. 예. 졸지 갑자기 미국 사람 된 걸 러시아에서. 예, 잘 됐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러시아 말 그대로, 러시아 풍수 그대로 살고 있어요. 예, 호모.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지형들이 어떤 뾰족뾰족해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지형하고 좀 달라요. 빙하 지형은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빙하는 우리가 노아홍수는 뭐예요? 단단하지 않은 지층을 물이 빠져나가면서 산하고 계곡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빙하는 일단 돌이 다 단단해진 다음에 얼음이 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고체가 고체를 깼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날카로워요. 여기 이런 것들, 이것들 맞아요. 제가 직접 찍은 거죠.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뾰족뾰족하죠. 이런 것들. 혼이라고 있잖아요. 메트혼, 알프스산에.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얼음이 돌을 깨고 나가 뾰족뾰족한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거 혼이라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썰크라 그래가지고 커다란 빙하가 푹 깨고 날아가 버린 거야. 그게 마치 뭐예요? 그릇같이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 있는데 우리 계곡이란 건 원래 V자잖아요. 그죠? 근데 빙하 계곡은 U자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빙하가 낮은 쪽으로 몰려가면서 말이에요. 이 옆쪽을 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U자 모양의 계곡을 만들겠어요. 이거 U-shaped 밸리라고 합니다. U자형 계곡.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바로 요세미트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U자형 계곡에는 뭐가 많으냐? 폭포가 많아요. 여기 보고 싶으시죠? 우리 먹고 사랑해 그래도 우리 창조가 탐사 오시라니까. 그랜드 캐년부터 이 빙하 지형을 다 봐요. 일주일 할 때는. 예, 어마어마해요. 자, 근데 이런 거 하시면 또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이레틱 스톤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 엉뚱이 돌이에요. 자, 왜냐하면 영국 같은 데 보니까 지금 이 땅하고 전혀 다른 돌이 몇십 킬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돌이어야 되는데 땅의 성분으로 볼 때, 돌에 그걸 볼 때 근데 몇십 킬로 떨어진 데 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이.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돌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이런 생각했잖아요. 이거 사진 여기 접니다, 저. 예, 네, 그죠?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크게 돌이면 이것이 굴러오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엉뚱이 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였어요? 빙하와 함께 몰려왔던 거예요. 몰려왔는데 빙하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은 어때요? 빙태석이라고도 그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돌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모래가 쫙 있을 때 모래를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돼요? 언덕이 만들어지죠. 그 끝에도 또 언덕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빙하가 이렇게 밀려오면 기존의 흙들을 어떡할 거예요? 밀고 나가겠죠. 그럼 이런 언덕들을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모레인. 모레인이라 그러는데, 이 모레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직접 볼 수 있어요. 우리 미국에 오면. 그래서 이제 빙하 지형 중에 제일 남단인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연결해 보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눈으로 덮여 있지 않지만, 빙하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약 700m 이상의 두께로 육지의 30%가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빙하 시대라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면은 약 700m, 남방면은 1200m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덮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때 700m 이상의 두께로 눈이 지표에 30m를 덮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여러분, 지금 계속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올라온다 그러죠.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빙하가 높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빙하가 쌓였으면 바닷물은,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낮아지겠죠? 그럼 당시 해수면의 미니멈 120m, 최소한 120m를 낮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빙하가 육지에 덮여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120m를 낮췄다는 거.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으로 좀 들어가서, 자, 그럼 과연 이 성경 역사에 빙하 시대가 언제였냐는 걸 알아야 되는데, 빙하 시대란 단어, 이 아이스 에이지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1800년도 중엽에 누가 만든 단어예요. 아이스 에이지. 알겠어요?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이스 에이지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찾으려는 사람은 정말 무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 에이지라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당시 어떠한 묘사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첫째, 눈, 얼음, 추위, 이런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볼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얼음, 눈, 추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욥기입니다.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자, 이제 욥이 얘기한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눈이 스노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음, 눈 얘기했죠? 자, 욥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눈 얘기를 한 거예요. 스노우.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음을 곧 빼앗나니. 또 이것도 욥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했냐? 욥의 친구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면 눈 얘기했어요. 또, 자, 이번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눈 우박 참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얼음은 어느 못에서 나왔으며 하늘에 내리는 선이 누가 나왔느냐? 물을 독같이 굳게 얼리느니 얼음, 바다 수면도 얼게 하느니 얼음. 그게 누구냐 그랬어요. 얼음설이 얼음을 등장해요. 자, 이거는 욥의 친구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왜 욥의 대화들 가운데 얼음, 눈, 추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올까? 혹시 욥이 살았던 이 시대가 빙하 시대는 아니었을까? 자, 이제 이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욥을 보면, 욥기를 보면 욥은 어디 살던 사람이냐면 우스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다음 동방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대화 가운데 요단강이 등장해요. 대개 이제 욥은 에돔의 후손으로 봅니다. 에돔의 아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들이 창세기 36장에 보면 등장해요. 에돔의 후손으로. 근데 거기는 여러분 대개 사해 남쪽으로 보는데 이때는 여러분 굉장히 더운데요. 여기에 눈, 추위, 얼음 얘기는 더더욱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이들이 살았던 이때가 빙하 시대가 아닐까?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괜찮겠어요? 네. 자, 근데 우리 자, 이제 퀴즈를 보내면, 여러분,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걸까요? 아니면 눈이 쌓여서 된 걸까요? 벌써 제 책 읽었어요? 네, 함부로 대답 나온 게 아닌데, 여러분, 빙하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눈이 쌓여서 된 거예요.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빙하 시대는 춥기만 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뭐가 많이 내린 시기다? 눈이 많이 내린 시기에, 만약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구 전체가 마이너스 50도로 추워졌다, 그럼 빙하시대 절대 안 와요. 저 왜 그러냐면 대기가 차가워지잖아요. 그 바닷물도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그러면 여러분 증발이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눈이 안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빙하시대는 추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뭐만 안 녹으면 돼요? 눈만 안 녹으면 돼요. 그래서 눈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눈이 내려야 되면 이상 야릇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어때야 되냐면 일단 기온은 추워야겠죠, 그죠? 네, 그 말씀드렸지만 아주 추울 필요는 없어요. 뭐만 안 녹으면 된다? 눈만 안 녹으면 돼요. 또 다른 건 어디서부터 굉장한 징발이 일어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빙하시대 이론은 제로예요. 없어요. 밀란코비치 빙하시대 이론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죠. 이건 다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전문가들은 다 버린 게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실 제로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건 대기가 차가워지면 바닷물도 어때요? 차가워지기 때문에. 근데 대기는 차가운데 바닷물이 따뜻해야 되는 이상 야릇한 조건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때요? 빙하시대 이론을 낮은 기온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오리무중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낮은 기온의 가능성을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화산 활동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날씨가 추울까요? 더울까요? 타서 죽기도 바쁜데 더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 지금 얘기하는 모든 화산 활동은 용암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화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용암이 주로 나오는 게 있고 하나가 뭐냐면 화산재가 분출하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얘기하는 모든 화산 폭발은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다 화산재가 분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화산재가 분출하면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요. 더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의 거의 100%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화산재가 공기 중에 떠 있어가지고 우리 솔라 레디에이션, 복사 에너지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보이는 거를 화산재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걸 연무질, 에어졸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화산재로 인해 복사를 차단하게 되는데 화산 폭발이 한번 크게 일어날 때마다 전 지구에서 1년 내지 3년 정도의 영향을 줘왔어요. 그래서 평균 약 1도 정도를 낮춰왔어요. 그 화산 폭발이 터질 때.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구글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화산재가 어디로 점점 퍼지는가를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도를 그렸잖아요. 매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지구 대기를 돌면서 지구 전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예가 있냐 진짜. 그 중에 아주 가장 이제 중요한 예가 이제 설득력 있는 예가 바로 탐보라 화산 폭발이라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1815년에 터졌습니다. 자, 여기 탐보라 화산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근데 이 화산 폭발이 얼마나 컸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 목포에서 화산 폭발이 터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겠어요? 근데 화산재가 어디까지 날아갔냐면 신우주까지 날아가서 약 1cm가 신우주에 덮인 거야. 한반도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화산재로 더 덥게 하는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화산 강도가 그때 한 7도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었다 다음에 별명이 지구에 여름이 없던 해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자, 미국하고 유럽에는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마 동양에는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시아에는. 미국 같은 경우, 미 북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과 비슷한 곳인데 거기에 여름 평균 기온이 5도씨였어요. 여러분 6월 달에 눈이 내렸어. 6월 달에 얼마나 더운데. 퀘벡이라고 하는 캐나다인데 여기는 6월 달에 30cm까지 눈이 냈어요. 6월 달에. 7, 8월에 미국에서 농작물이 얼었어요. 유럽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곳 있죠?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가 굉장히 추웠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기상학자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추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약 3년 정도 동안 연달아서 전 지구상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터졌어요. 예를 들면은 남미의 라서프리에르 화산 폭발이 터졌어요. 1812년에.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와우 화산에 터졌어요. 그 해. 그 다음에
일본의 소와노세지마에서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필리핀의 메이온 화산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1815년에 지금 얘기했던 탐보라 화산 폭발이 터진 거예요. 이들이 연달아서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공기 중에 어땠다? 떠 있어가지고 뭘 차단한 거예요? 복사에너지를 차단한 겁니다. 날씨가 추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는 뭐냐면 화산 폭발이 터지면 날씨가 어떻다? 추워진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화산 폭발이 있었냐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사는데, 자, 우리 잘 따라오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목포 사랑의 교회는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말이 빨라지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이렇게 고개도 갸우뚱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성격상 그냥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냥 쭉 나가는 버릇이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 이제 미국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지질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에요. 저는 원래 전공이 지질학에서 화산입니다. 화산 가운데서 저는 전공이 뭐냐면 화산재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질학자들은, 화산 전문가들은 이 화산 폭발 분화구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화산재가 어디까지 날아갔는지를, 그 화산재를 그걸 매핑을 해요. 이걸 이제 지도를 그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 오늘날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슈퍼볼케노,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적어도 4번이 미국에 있었다라는 건 지질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이거는요. 특별히 화산 전문가들은. 자, 예를 들면은, 자, 여기가 캘리포니아인데, 자, 우리 보이죠? 포인터 보이죠? 여기 보면 롱밸리 칼데라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화산 폭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빙하했을 때 그 창조과학 탐사를 가면 여기 가요. 분화구 안에 들어가요. 분화구의 길이가 장축이 30km예요. 분화구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화산재가 어디까지 터졌냐면 여기 보세요. 텍사스까지 날아갔어요. 이건 여러분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세인트헬렌산의 적어도 2,500배예요. 근데 이 화산재가 어디냐? 기존 지형 위에 쌓여 있어요. 오케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터진 게 바로 여기 있는 가운데 보면 옐로우스톤이라고 있죠. 옐로우스톤. 여기서 터진, 이건 2개가 터졌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라바크릭 애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허클베리 애쉬가 있는데, 이건 북미 전역을 나눴어요. 날아가서 덮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크레이터 레이크라고 있어요. 저 올라가 봤습니다. 들어가면 여기는 백두산 같이 생겼는데, 여기 화산 폭발은 캐나다 전역까지 날아갔어요. 이런 화산 폭발이 다 화산재가 어디 쌓여있다? 기존 지형 위에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 어디만 얘기한 거예요? 미국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빵빵 터졌으면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추워지겠죠. 이 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게 바로 뭐예요? 물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어딘가 증발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증발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바다겠죠. 뭐 왜? 지구상의 98%는 바닷물이니까. 그러므로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 지질학자들이, 빙하체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추위보다 따뜻한 바닷물의 온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가 감을 잡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바로 뭐예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따뜻한 바닷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전에 충분히 비가 내렸던 시기 아시겠죠? 요거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 가더라도 포유류가 있고 사람의 문명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어떻다? 비가 골고루 내렸던 곳 중에 하나였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 수변 사막을 노아 홍수 심판과 빙하 시대 징검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보여주면, 자, 이런 사막이 육지 3분의 1인데 이들이 예전에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에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시기? 어떤 시기라고요? 수변 사막, 징발, 골고루 비가 내렸던, 이건 기압골이 아니에요? 기압골은 여러분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 비가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극단적인 추위와 적도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이제 뼈들을 발견되고 이래요. 미국 안에도 이제 이 그레이트 베이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더운 데죠. 지금 사막이죠. 모하비 사막인데 여기도 다 문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노아 홍수 직후에 다량의 징발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뭐가 내렸다? 비가 내려가지고 아주 추운 곳도 없고
사막도 없는 지금보다 어떤 환경? 좋았던 환경. 이 수분 사막 시기 때 만약 아까 얘기했던 화산 폭발이 빵빵빵 터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징발이 다 뭐로 내렸을까요? 눈으로 내렸겠죠.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성경적 빙하 시대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빙하 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퍼즐 조각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나만 얘기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 사람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중에 이게 퍼즐 조각처럼 서로 딱딱딱딱 맞아 들어갈 때 이제 이 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하나에 얽매이지 마세요. 편안하게 들으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북반구에 700m, 남반구에 1200m라면 매년 이제 뭐예요? 왜 매년이냐면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대개 빙하 시대는 아무리 짧아도 500년, 길으면 700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개는 빙하 시대 기간이 한 700년 정도로 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500년이라 걸더라도 만약 700m, 1200m를 500년으로 나누면 매년 북반구로 1.4m, 남반구로 2.4m씩 매년 눈이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약 2m 정도만 눈이 계속 쌓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빙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매년 우리가 2m씩 눈이 내리는 적설량이라는 얘기는 눈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겨울에 2m 이상 내려요. 예를 들면 우리 일본 같은 경우 하룻밤에 여러분 3m에서 4m 내렸잖아요. 이 정도 내려야지 많이 내린다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 동안 많이 내렸던 기록들은 다 저쪽 미국의 시애틀 쪽에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겨울에 뭐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산간지방에 다 눈으로 내려요. 예를 들면 여기 저희는 다 가봤던 데예요. 우리 그 마운틴 베이커라고 있는데 29m 쌓였어요. 한겨울에요. 그 마운틴 레이니어라고 이제 제일 큰 산이죠. 여기는 이제 1년에 28m, 그러니까 30m 정도씩 1년에 내린 적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매년 2m라는 얘기는 눈이 많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진화론자들은 빙하 시대가 250만 년 동안 진행됐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250만 년 동안 진행됐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눈이 어때야 돼요? 더 안 내렸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빙하 시대를 길게 느리면 느릴수록 이제 여러분 점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 시대 일부러 길게 느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답부터 얘기하면 대개 우리가 창조과학자는 빙하 시대는 한 700년 정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빙하 시대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빙하가 더 두꺼웠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그린랜드에서 한 3,000m 된다 그랬잖아요. 4,000m, 3,000m. 빙하 시대는 빙하가 더 그것보다 두껍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빙하 시대는 빙하의 면적이 넓었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빙하 시대는 빙하의 면적이 어떻다? 더 넓었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하 시대 최고의 절정은 화산 폭발이 막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남아있고 바닷물의 온도가 어땠을 때, 어느 정도 따뜻했을 때, 조화가 내렸을 때, 이게 다 뭐로 내렸을까요? 다 눈으로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 적절한 조화, 이때가 빙하 시대 최고의 절정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정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화산재가 다 사라지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바닷물은 증발하면서 식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식으면 증발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증발도 안 일어나고 대기가 따뜻하니까 눈도 안 내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뭐로 왔을까요? 이제 해빙이 일어나는 겁니다. 빙하가 이때부터 녹기 시작했겠죠. 아시겠죠? 여기 일단 얘기하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한 다음에 저희가 빙하 시대 이론을 조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 1800년도 중엽까지는, 자, 1800년도 중엽이란 것은 뭐가 등장하기 전이죠? 그쵸, 중요했어.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아직 지질세표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죠? 자, 이때까지는 여러분 다 유럽의 빙하시대 전문가들은 빙하기는 한 번밖에 안 왔다 그랬어요. 언제가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었나 보다. 왜냐면 이거를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자, 근데 1900년도 초란 얘기는 바로 뭐죠? 이제 진화론이 다 퍼졌죠. 지질세표 다 믿게 됐죠. 이제 이거 안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하기 시작했죠. 이때 그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4번 동안 빙기가 있었고, 빙하가 면적이 길었던 데가 있고, 면적이 3번 동안 어땠다? 예, 줄어들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이 넓었던 때를 빙기라 그러고, 면적이 적었을 때를 간빙기라 그래요. 4번의 빙기와 간빙기가 있었다라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 모든 빙하를 다 봤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오랜 세월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나 남은 게 바로 1970년대 나온 천문학적 이론이라는 것인데, 이건 250만 년간 약 10만 년 단위로 30여 번 정도 빙기와 간빙기가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마지막 빙기가 10,000년 전이다 라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 남은 이론이에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근데 여기 250만 년이란, 이때부터 시작했고 빙하기가 10,000년 전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30번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50만 년하고 10,000년은 어디하고 맞춘 거예요? 어디하고 맞췄을까요? 250만 년은 구석기에 맞춘 거예요. 네, 그리고 10,000년 전은 신석기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도 구석기, 신석기, 유물의 날 측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석기 유물이라면 이 구석기 유물의 날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돌의 나이 측정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 다드모스 나이가 중요하잖아. 그거 측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구석기가 250만 년, 신석기가 10,000년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10,000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 웃었지만 다 이거 외우기 바빴죠? 완전히 진화론이죠. 여러분 여기 혹시 100년 이상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년 이상. 100년도 살지 않았으면서. 여러분 진화론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우습게 만든 거 아세요? 우리 사는 게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찰나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자들 얘기할 때 우리 지난 3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길어도 우리의 나이, 이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는 10,000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10,000년이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의 100년 동안 사는 우리가 1% 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1%는 우리가 절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이 진화론은 여러분 우리의 사는 기간도 다 찰나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사는 게 다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10,000년이 얼마나 긴데 이 진화론 때문에 여러분 10,000년이 너무 우스워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이론이 왜 나왔냐 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천문학자들이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죠? 자전할 때 23.5도의 자전축으로 도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자전축이 약간 아주 느리게 수직에 가까웠다가 약간 수평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가 태양주를 돌죠. 공전을 하죠. 자, 공전을 하는데 공전을 타원으로 하잖아요. 그죠? 타원하는데 타원이 원에 가까웠다 조금 더 이그러졌다 하고는 또 이론이 나왔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이론 플러스 이론을 해가지고 최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그냥 10만 년 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빙하시대 이론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잡은 거예요. 이때마다 지구에 기후에 이상이 일어나서 빙하시대가 왔다라는 이론을 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천문학적 이론이에요. 자, 근데 이 이론은 너무나 부실해. 첫 번째, 지금 여러분 빙하기는 되게 남극하고 북극에 가까운 데서 내렸잖아요. 그죠? 남극과 북극에는 태양빛 때문에 온도가 좌우되지 않아요. 너무 미미해. 바닷물에 따라 가지고 온도에 더 좌우된다고요. 이게 틀린 거예요.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남반구에서 최대 치면 북반구로 오네. 최소치죠. 거꾸로 되면 어때요? 남반구가 최소 치면 북반구 최대. 근데 여러분 빙하시대 이론가들은 알아요. 남반구와 북반구가 빙하시대 동일하게 왔다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빼고 그래도 아직 여전히 뭐에 대한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왜 따뜻해졌는지 얘기도 안 꺼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아주 부실한 이론이에요. 이 부실한 이론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를 이 빙하시대 전문가 마이클 오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자들이 여러분 모른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질문 나오면 어떡한 거야? 이런 거라도 있다. 없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 너무나 잘 지적했죠. 너무나 허술한데. 여러분 이 조건이 한 번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빙하 시대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는 더더욱 믿기 어려운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구가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사고의 틀, 이 패러다임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지, 사실 이걸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빙하의 절정은 아직 화산재가 남아있을 때, 그죠? 바닷물은 따뜻할 때잖아요. 근데 화산재가 사라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증발도 안 일어나고 이제부터 빙하가, 쌓였던 빙하들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니까 녹기 시작했을 때 얘기했죠? 이때 어마어마한 뭐가 났을까요? 이제 해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겨울에 추웠다가 여러분 녹으면, 눈 녹으면은 냇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땠을까요? 골짜기마다 어마어마한 물들이 흘렀겠죠. 맞습니까? 얼음들이 미끄러 나가면서 어떻겠을까요? 기존의 지형들 막 깨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해빙입니다. 앞에 조건에서 벗어날 경우 빠른 속도 해빙이 오는데, 만약에 1년에 10m씩만 낮아져도 75m 정도면 75년 정도가 되면 지금의 빙하를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빙도 오래 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 없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눈사태가 나고 산사태도 나고 홍수가 막 났겠죠. 기존 지형을 막 빼고 나갔겠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뭐예요? 위에 있던 빙하들이 녹으면서 기존의 돌들을, 산들이죠, 그걸 깨고 나가면서 이런 모양들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방에서 막 얼음이 미끄러지면서 뾰족한 거 남겨놓고, 얼음이 푹 깨고 날아가면서 이런 그릇같이 만들어놨을 거고, 그죠? 낮은 계곡으로 얼음하고 물들이 다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 계속 끌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U자형 모양의 계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돌들을 막 이동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얼음이 녹은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돌들이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빙하가 나가면서 그 흙들을 막 밀고 나가는 이런 모양들도 있었다는 걸 머릿속에 이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시간이라고 하나 아주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곳에 한 7년 반을 살았습니다.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신학도 미시간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미시간에 처음 저희 학교 갔을 때 안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저는 그 일기예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가서. 한국에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냐면 미국 가면 이제 이 대륙을 횡단하기 때문에 제트기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구름이 이동되는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엔 적어도 이런 일기예보는 없어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건 없어. 이쪽에서 비가 홍수가 나면 저쪽에서는 또 가뭄 때문에 걱정이야. 여러분 미국이 남한의 몇 배예요? 남한의 100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근데 제가 날씨를 보는데 비가 온다는 얘기가 진짜 하나도 없는데, 그때가 4월 말이었는데 우리 학교 안에서 홍수주의보가 나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그 레드시타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 노란 줄로 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심지어 도서관까지. 너무 재미있잖아. 아니 비 안 온다고 그러는데 왜 계속 홍수주의보가 날까? 근데 정말 당일이 되니까 그 강에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도서관까지 다 찬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위도 지역의 봄홍수예요. 어떡한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쌓였던 눈이 어떡한 거예요? 다 녹아가지고 강물을 범람케 한 거예요. 지금 이 그림들이 이제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에 매년 겪는 거예요. 봄홍수. 눈이 갑자기 녹아가 집들이 다 고립된 거예요. 네, 교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데, 여러분 해빙 때는 어땠을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었겠죠. 어마어마했겠죠. 인들이 어떡하면 몇십 년 동안 계속 흘렀겠죠.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 이게 바로 해빙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글렌 캐년 댐이라고, 여긴 저는 한 1년에 한 30번은 갑니다. 그랜드 캐년 북쪽에 있는 댐인데, 비가 하나도 안 오죠.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이때 여러분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댐을 넘칠 뻔한 거예요. 보세요. 꼴깍 넘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때, 2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비상구를 열었어요. 근데 열자마자 이게 터져가지고 40m 얼마나 커요? 40m 되는 기반함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이프 효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빙 때 어땠을까요? 막 물이 가둬졌다가 터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제가 시애틀이라는 곳에 한 3개월 또 살았었는데, 안식 기간을 좀 갖느라고
제 가족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어디를 가면서 목포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서 어디 이게 무슨 돌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야지 좀 직성이 풀려요. 내가 여기 좀 뭐 아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시애틀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저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시애틀 지역에는 지질학 교과서에 나오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랜드 쿨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워싱턴주인데 거기가 워싱턴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협곡이에요. 높이가 한 3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이 그랜드 쿨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이제 알기 위해서 여기 2권의 책을 샀어요. 이 책은 제가 직접 산 책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 그랜드 쿨리 협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죠. 근데 이제 확인하려고 산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았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할렌 브레츠라는 사람인데 1882년에 태어났는데 1981년에 죽었어요. 자, 몇 살 사는 거예요? 100살 한국 나이로. 자, 오래 살기 잘했어요. 얘기 잘 들으면 아세요. 자, 이 사람은 지질학자로서 워싱턴 대학,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격변적 증거, 왜냐하면 거기 뭐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어요. 그 막 긁힌 자국들이 있어요. 이 격변적 증거를 통해서 이 그랜드 쿨리 협곡이 빙하 시대 때 갇혔다가 터지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30년 동안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모델을 쌓이고 깎이고라는 편견 때문에, 패러다임 때문에 아무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도 30년 동안 주장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과학자들은 편견이 굉장히 센 거,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9년 사망하기 2년 전에 펜로즈 메달이라는 메달을 받았는데 이 메달이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받는 최고의 영예의 메달이에요. 오래 살기 잘하셨죠? 뭐가 바뀐 거예요? 그랜드 쿨리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이 두 책 다 이 헬렌 브레츠를 칭송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브레츠 덕분에 지질학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쌓이고 깎이고 믿었잖아요. 믿음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는 지질학자들에게 다른 격변에 대한 증거들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때부터 뭐예요? 쌓이고 깎이고 해서 노아 홍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격변으로 해석하는 이 변화, 전기를 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노아 홍수 빙하 시대 해빙 되셨어요? 어마어마한 물도 깨고 났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이 퍼즐 조각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몇 시까지인가요? 아직 남았죠. 자, 이제 빙하 시대가 왜 일어났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노아 홍수 이후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바로 뭔가요? 이 바벨탑 사건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은 이미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이 다 끝났어요. 거기 70명의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 이름만 나오고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두 사람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4대 손,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6대 손, 셈의 후손인 벨렉이에요. 이 두 사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바벨탑하고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니므롯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래서 마이티, 능력 있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마이티 헌터,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이티라는 건 능력 있단 말이죠. 시편에 보면 마이티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능력 있단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죠. 근데 자기가 꿰찬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고. 이러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4개가 나오는데 그 신할 땅에 바벨, 에렉, 앗갓, 갈레가 나와요. 근데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바벨 아니에요. 그래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주도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맞게 되어 있어요.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벨렉인데 노아 6대 손인데 이때 뭐라 하냐면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벨렉의 이름이 나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벨렉 때 바로 뭐예요? 바벨탑 사건, 언어로 나눠졌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니므롯은 뭐예요? 바벨탑을 주도한 거고.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니므롯이 태어나자마자 권력을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찬 다음에 바벨탑 짓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요? 언어를 혼잡시킨 거죠. 이때가 바로 언제인 거예요? 벨렉이 태어났을 때. 오케이? 그러면 벨렉은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몇 년 후인가 하면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돼서 언어의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러면 빙하 시대하고 바벨탑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해수면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빙하 시대 때라면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20m 낮출 수 있다고 낮춘다고 그랬죠. 왜? 징발돼가지고 어디? 육지에 다 쌓였으니까. 맞습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20m 낮추는데 이 징발대가, 잘 보세요, 그림을. 해수면은 낮아지고 빙하는 쌓였겠죠, 그죠? 그럼 120m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대륙붕 있죠. 대륙붕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륙붕이 다 드러나면 요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실선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실선 보이죠? 실선은 오늘날의 해안선이,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초록색은 뭐냐면 빙하 시대 육지의 면적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대륙은 연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어디로? 호주 걸어갈 수 있어. 오케이? 베링에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 걸어가게 돼 있는 거야. 즉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통해 가지고 흩으시는데 앞에 바다가 있어서 안 넘어갈까 봐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지질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오냐? 그럼 대륙붕으로 건넜는지 바닷가로 건넜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바닷가로 건너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빙하 시대 내내 바닷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닷물의 온도는 빙하 시대 내내 따뜻해야 되죠. 따뜻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이 내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날씨가 빙하가 눈이 내려도 어디는 눈이 안 내리게 돼 있어. 바닷가가 온도가 제일 따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비 대신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리게 눈 대신 비가 내리게 돼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 지금 미국에 빙하 시대 때 이런 지형이 눈이 덮였는데 바닷가를 보세요. 빙하 지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때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바닷가를 통해서 대륙북을 위로 건너갈 확률이 어떤 거예요? 높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제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죠? 다 넘어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화산재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기가 따뜻해졌죠? 바닷물의 온도 다 식었죠? 징발 안 일어났죠? 이러면 녹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다시 해수면이 올라갔겠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다시 건너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단체로 대적했잖아요. 이때 첫 번째, 언어를 안 통하게 해서 흩으신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육지가 다 드러나게 해서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다시 눈이 누워가지고 건널 수도 없게.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하나하나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되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는 게 두 번 나오잖아요. 바닷가는 여러분 지금 살기 좋은 데는 아니죠. 강가가 좋지. 물 두고 가기 쉽고. 이때 바닷가가 나온 거 참 재밌어요. 그리고 가족에 따라 이동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 이제 벨렉 때, 여기 보면 벨렉 때 시작을 했잖아요. 빙하 시대. 그죠? 그 다음에 700년 돼서 보면 거의 야곱까지 갑니다. 자, 이때 살았다면, 요때 살았음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때 보면 여러분 나이가 노아 홍수에 900살 이상 살았죠. 그죠? 자, 근데 홍수 끝나고 400살 중반으로 떨어지죠. 그 다음 벨렉 때부터 나이가 반으로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어요. 자, 벨렉이 239살, 루가 239살, 쭉 나오면 이삭이 180, 야곱이 140살 살았어요. 예, 그런데 요때 살았음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까지만 보더라도 아직 셋이죠. 노아 홍수를 경험했던 셋하고 쭉 하면 겹쳐요. 이삭도 겹쳐요. 같이 살았었다고요. 동시대. 자, 이 얘기냐면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들을 어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살았던 게 왜 욥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3년 전에 욥기 얘기했는데 고난 아니에요, 고난, 그죠? 근데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이 여러분 나이가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아들 7과 딸 3을 뒀어요. 그리고 이들이 잔치도 배설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고난받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을 때? 지긋했을 때예요. 자, 고난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4대를 더 봤어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거의 얼마 살아야 되냐면 거의 한 160, 180 살아야 돼요. 아세요? 예. 네. 거의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이가 언제 딱 걸리냐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데라가 205살 살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180 살았잖아요. 이때쯤 살았어야 돼. 그럼 뭐예요? 빙하기, 특별히 빙하기에서도 말기에 빙하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욥하고 친구들은. 근데 이때는 아직 거의 셈하고 겹치던 때 아니에요, 겹치던 때. 여기 족보를 보면,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알았겠죠. 근데 여러분 욥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격변적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이런 것들 욥이 얘기한 겁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다 부서졌잖아요, 그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였다 그랬죠. 움직였잖아요, 판구조론. 맞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욥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바닷물이 땅속 못해서 터져 나올 때, 노아 홍수 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건 바로 나다. 노아 홍수 직접 얘기했어요, 욥한테. 아주 이거 리얼하게 알았다고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밑장을 지는 거 바로 나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다가 넘어오지 못한다 그랬죠? 지금의 해안선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건 욥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를 빼고 다 끊겼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됐다 그랬어요. 이 물이에요, 물. 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욥이 얘기한 겁니다. 그가 물을 막으시니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시니 곧 땅이 뒤집혔어요. 격변.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세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상,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여러분 지금 사해 남쪽에서 이거 못 키워요. 10,000마리가 넘는데 당시 인구를 볼 때. 근데 여러분 수변사만 기억나세요? 겹쳤던 때, 지금보다 좋았던 때예요. 고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갑절을 더 주셨죠? 이건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이거 어떻게 키워? 분명히 축복이라 그랬어. 문제 없었어. 우리 언제가 좋았다? 이때 훨씬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욥이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냐 그러면서, 이때 우리 다른 사람 그랬지만 영어로는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아담. 아담은 숨겼죠. 이걸 아담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정령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려 그랬죠.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가시덤물과 엉겅퀴가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은 창세기를 그대로 알고 있었다고요. 네. 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민족들을 커지게. 자, 민족이라는 단어, 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0장이에요. 바벨탑. 아시겠어요? 근데 이때 민족이란 말을 해요. 욥이 감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셨다 그랬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바벨탑의 여파를 욥은 여러분 느끼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읽어보는데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읽었으니까. 욥이 얘기한 거예요. 얼음 눈. 욥이 얘기한 거예요. 눈 녹은 물. 욥이 얘기한 거예요. 눈 녹은 물. 욥의 친구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눈을 명하 땅에 내리라 하시면 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눈 우박 참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얼음 서리 얼리니 얼음 얼음. 이건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폭풍 후 추위 얼음. 이들의 대화 가운데 왜 눈, 얼음, 추위, 이들의 대화 가운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 동네 그런 동네가 아닌데. 이들은 어땠어요? 빙하에서 경험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한 번에 다 끝내려니까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네.
자, 우리 뭐 했나 보다. 빙하세 지금 하고 있죠, 그죠? 했죠? 인류에 이동했죠? 오케이. 욥기 했죠? 욥기는 앞으로 더 나와요. 이제 하나하나 바벨탑 얘기했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어. 이 앞에 거 잊어버리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뭐가 나왔어요? 추위와 더위가 일어났죠. 자, 지금 얘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족보를 보면 수명이 나와요,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땠어요? 900살 이상 살았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자, 노아 찾으셨어요? 노아? 그 밑에 셈 있죠? 자, 그러면 아르박삿, 셀라, 에벨 보면은 400살 중반에 살았어요, 그죠? 거의 평형을 유지했어요. 근데 갑자기 언제 또 줄어들어요? 벨렉 때 반토막이 나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일어나는 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게 바로 첫 번째, 외부의 손에 해로운 광선, 방사능, 그 다음에 추위, 더위, 그 다음에 음식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환경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어때요?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족보를 보더라도 크게 두 번 딱 꺾여요. 첫 번째가 언제 꺾여요? 노아 홍수 때. 두 번째가 언제 꺾여요? 바벨탑. 바벨탑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지금과 같은 진짜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 자, 이것만 보더라도 크게 두 번의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노아 홍수 시절에 나무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몇 배가 많았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 100배 100배가 많았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막, 이때는 없었다는 얘기. 홍수 직후에도. 자, 우리 화석을 보더라도 이 잠자리 같은 경우 90cm 정도 되거든요. 커다란 곳에 살 수 있는, 공룡도 살 수 있던 좋았던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 신체에 노화를 일으키게 하는. 두 번 딱 꺾이죠. 바로 뭐예요? 노아 홍수, 바벨탑.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진짜 추위와 더위. 바로 뭐예요? 빙하 시대. 네. 자,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공룡 얘기도 할 거예요. 자, 공룡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공룡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목포 사랑의교회 이재만 치면 딱 나와요. 자세한 건. 지금 제가 이제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 세미나 했던 내용 있죠? 그걸 다 지금 교재로 만드세요. 우리 자녀들이 교재도 보면서 영상도 볼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세요? 이거 아무도 못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도 읽으면서 제 교정을 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공룡도 하나님 창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이 좋았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공룡도 저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뱀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공룡도 저주 받은 거예요. 이제 안 좋아졌겠죠? 자, 노아 홍수 때 방주에 공룡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죠? 자, 근데 안 탄 것들은 대부분 물 위에 떠서 익사해서 죽었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드물게 어디에? 이게 위가 말하면 노아 홍수 전기예요. 아시겠죠? 위에 그림이 떠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건 저탕류에, 기억나죠? 저탕류? 흙에 매몰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 빠졌겠죠? 밑에 그림 화석 안에 남아 있었겠죠? 자, 방주에 공룡 탔던 것도 나왔겠죠?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번성했겠죠? 왜? 수빈 사막 때는 어땠으니까? 살기 좋았으니까. 자, 번성하다 뭐가 온 거예요? 빙하시대가 왔겠죠? 자, 그럼 누가 제일 어려울까요? 추위에 약한 게 어려웠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공룡이 파충류니까 추위에 약하잖아요. 등치 큰 게 어려웠겠죠? 왜? 음식물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점점점 죽었겠죠? 마지막 한 마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룡이란 단어가 1841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룡이란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사람하고 공룡이 동시에 살았으면은 우리의 책에 공룡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공룡이란 단어는 안 나오겠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전설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바로 뭐예요? 드래곤. 드래곤에 대한 전설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중국, 한국, 일본 다 있죠. 부탄이라는 나라는 자기 국가가 용이에요. 드래곤이에요. 우리 영국 연방 중에
웨일스라고 하는 것도 용이에요. 근데 그 용을 보면 그 모습이 뭐예요? 기괴한 파충류. 공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전설 속의 용은 과거에 살았던 실제 모습같이 보인다. 이건 백과사전에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오래전에 서식했다는 거대한 파충류, 공룡과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용은 일반적으로 사악하고 파괴적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모든 나라는 그들의 전설을 갖고 있다. 왜 갖고 있을까? 봤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어떤 기괴한 동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기괴한 동물이 3마리가 등장해요. 탄닌, 리호야단, 베헤못. 근데 이 3마리가 몽땅 등장하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이 어딜까요? 신기하게 욥기야. 이때 베헤못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욥이 보고 있었다고? 아직까지 멸종된 게 아니야. 꼬리 치는 게 백양목 같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씨다추리. 그리고 여러분 갈빗대가 철장 같다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하마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분명 하마는 아니에요. 하마 꼬리 보세요. 얘는 아니에요. 어떤 성경은 코끼리로 번역했는데 코끼리도 아니에요. 꼬리 보세요. 이런 코끼리 보셨어요? 나 포토샵으로 만든 거예요. 과연 이 백양목 같은 꼬리의 주인공이 누굴까? 코끼리일까? 하마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브라키오사우루스 하면 딱 맞대는 거 아니에요. 보라 그랬거든요. 리오야단도 마찬가지. 아주 기괴한 동물인데 욥한테 보라 그랬어요. 예전에 악어로 번역했는데 지금은 다 원어로 바꿨어요. 악어가 아닌 거 알기 때문에. 탄닌이라는 동물은 욥이 얘기예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탄닌입니까? 바다 괴물로 번역했어요. 기괴한 동물.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여러분 이 공룡을 보고 있었어. 이 기괴한 동물을. 자 이제 보면 한 마리가 죽었겠죠. 자 그걸 봤던 할아버지가 있었겠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손주한테 얘기했겠죠. 야 내가 살았을 때 이런 기괴한 동물 본 적 있다. 자 근데 그 손주가 또 손주한테 얘기했겠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본 적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어. 거기다 거짓말을 넣겠죠. 그걸 용감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무찌른 거야. 거짓말했겠죠. 원래 도망갔는데 무찔렀다 거짓말했겠죠. 근데 그 손주가 또 손주한테 얘기할 때는 할아버지가 그걸 무찔렀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동기가 없잖아. 사랑하는 애인을 그놈이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무찔렀다. 각 나라에 뭐로 남은 거예요? 전설로. 우리에게 공통기억이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룡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룡은 여러분 더 이상 뭐예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더라는 이 성경적 틀 안에서 보면 공룡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는 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메머드. 우리 맘모스라고 하는 거죠. 한국말로 메머드. 제가 하는데 괜찮겠어요? 제가 15분 더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걸 해야 펄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베리아를 포함해서 남반구에서 메머드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북반구에서만 발견됐어요. 아시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근데 메머드 로맨이 굉장히 커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어떤 메머들은 털까지 보존돼 있어요. 왜냐하면 얼음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메머드를 발견했을 때 옆에 같이 가던 개들이 그 메머드 고기를 뜯어 먹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냉동 보관이 돼 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메머드하고 지금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닮은 동물이 뭔가요? 코끼리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코끼리하고 메머드는 어떠한 그 변이에 의해 가지고 같은 종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화석에 염색체 수를 카운트할 수 있었던 건 메머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건 다 썩었기 때문에 카운트를 못했는데 메머드는 냉동 보관이 돼가지고 염색체 카운트 해봤어. 했더니 코끼리하고 2개 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류예요. 아시겠죠? 모양 비슷해도. 여러분 집쥐 아시죠? 집쥐, 래트. 그 다음에 새왕지 아시죠? 마이스.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염색체도 달라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메머드를 보면 이제 털이 많이 나는 거 울리 메머드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주로 시베리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약 3m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털이 없는 게 있는 걸 콜롬비아 메머드라고 하는데 더 커요. 4m. 그러니까 코끼리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머드급이다 그러면 뭐예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시베리아나 그 북반구 고위도 지역은
커다란 포유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추우니까 겨울에 물을 못 먹잖아요. 다 얼어가지고. 예. 자, 근데 그 코끼리로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 등치를 유지하려면 크기로 봐서 하루에 80에서 300kg를 먹어야 돼요. 코끼리마도 계속 먹잖아요, 그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도 140에서 200리터는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고위도 지역은 이런 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감자보. 자, 그럼 매머드가 살았을 땐 지금보다 어떻다? 훨씬 좋았던 시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웠죠? 바로 뭐예요? 수변 사막. 자, 이 매머드 이게 화석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매머드 화석 양상을 보면 다 이제 뭐 생매장이죠. 뭐 살았을 때 죽은, 갑자기 덮친 거죠. 우리 화석이란 건. 어떤 것들은 선체로 발견됐어요. 이거 뭐냐면 막 먼지가 쌓여가지고 된 것도 있는데 먼지가 너무 빨리 덮쳐가지고 넘어질 새가 없었어.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부드러운 부분까지 냉동 보관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질식해서 이거 뭐냐면 앞에 폐를 열어보니까 흙이 들어가 있어요. 숨을 쉬다가 다 들어간 거예요. 숨어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얼음과 함께 부서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은 얼음에 해가지고 얼었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같이 깨진 것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머드에 대한 화석에 대한 결론은 대부분의 경우는 해빙 때 눈사태나 이런 거에 매몰됐거든요. 아니면 해빙 때 늪지대가 많았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죽은 것들, 대개 이렇게 봐요, 매머드 화석들은. 자, 근데 매머드는 완전히 멸종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모두 다 어디로 이동했냐면 북반구 고위도 지역으로 다 이동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곳으로 퍼지기 전에 뭐가 일어났어요? 빙하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빙하시대가 노아홍수로부터 그리 길지 않았다는 거에 증거예요. 아직 모든 동물이 어떻게 다 퍼지기 전에 빙하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아주 이해하기 좋은 그림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홍수 끝난 다음에 여기 홍수 나온 거예요. 근데 방주에서 매머드가 나왔겠죠, 그죠? 나와가지고 그 숫자가 점점 증가했겠죠. 왜? 수변사막 때 살기 좋으니까. 오케이. 근데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북반구 고위도 지역으로. 근데 이들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빙하시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고 완전히 멸종한 거로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퍼즐 조각. 자, 공룡 맞췄죠? 맞습니까? 매머드 맞췄죠? 자, 인류에 이동했죠? 자, 이제 수명했죠? 욥기 했죠? 자, 제가 이제부터 하는 건 종분화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주에서 이제 동물이 나왔는데 개만 하나 예를 들게요. 개. 자, 방주에 개가 들어갔는데 개 같은 예를 들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개 얘가 제일 쉬워요. 우리 제일 가깝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개 예를 들면은 여기 개가 있는데 대문자 A, 이제 유전 형질을 보면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소문자 A는 어떡할까요? 털을 길게 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면 노아홍수 이전엔 추위와 더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평형을 이루는데, 자, 이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이랬었는데 나왔는데 새끼를 낳았어. 자, 그럼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 중에 털이 어느 게 제일 길까요? A 말고 뭐가 있어? 다 A지. 대문자겠죠? 자, 근데 빙하시대를 경험한 거야. 아시겠죠? 추위를 경험했죠? 그러면 털이 긴 거 대문자들은 괜찮은데 소문자들은 어떡할까요? 그렇게 개들이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눈 안 내린 쪽으로 밑으로 이동했겠죠? 오케이. 자,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한 번 더요. 격리. 자, 그러면 추운 데는 대문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운 데는 소문자. 이게 이러면서 모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뚜렷하게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빙하세를 이해할 때 가장 쉬워요. 격리가 일어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털이 길어졌다 그래가지고 유전 정보가 증가한 게 아니었어. 뭐를 잊어버렸어요? 소문자 A를 잃어버렸어. 이게 진화론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털이 길어지는 건 유전 정보가 증가돼서가 아니야. 진화가 맞다면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리면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분 하나 또 퍼즐 맞췄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인종이에요. 자, 인종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지난번에 이것도 했지만,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인종 얘기할 때 제가 들었던 예가 있잖아요. 만약에 백인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10년간 이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얼굴이 많이 까매졌겠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야. 백인 날까요? 흑인 날까요?
백인 낳겠죠. 또 옆에 부족에서도 그 선교사님이 딸을 낳아가지고 백인을 낳았어. 얘네들이 근데 20년 이상 아프리카에서 계속 살았어요. 얼굴 많이 까매졌겠죠. 선탠 내가지고 얘 눈이 맞았어. 결혼했어. 애를 낳았어. 말이 이상하지만 검은 백인 둘이서 애를 낳았어요. 백인 낳을까요? 흑인 낳을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백인이 아무리 아프리카 살아도 흑인 낳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유전적인 재조합의 문제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체세포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네. 자, 근데 우리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그 색소가 있는데 그 색소 이름을 뭐라고요? 멜라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멜라닌 이제 암갈색인데 그 멜라닌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피부색이 어떻다? 다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멜라닌은 뭐냐 하면 이것이 색소예요. 색소. 유전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멜라닌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가 한 30개 정도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갈색이니까 브라운, 비루제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대문자비 소문자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문자비 소문자비 가진 남자를 만난 거야. 그럼 애를 낳으면 대문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이 중에 누가 제일 털이 아니지, 이건 얼굴이 제일 검어요. 대문자겠죠? 아시겠죠? 소문자인 사람이 소문자비를 만든 사람 만나면 대문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대문자에 소문자비 가진 남자가 대문자비 소문자비 결혼한 거야. 다양해질 수 있겠죠? 복잡하지만 너무나 쉬워. 대문자가 많은 사람 얼굴이 검고 소문자가 많으면 얼굴이 밝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30개를 다 해보는 거예요. 진짜 복잡하겠죠? 네,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하나 확실히 알아요. 대문자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검을 거고 소문자가 많은 사람은 얼굴이 같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누가 대문자가 많은지. 네, 이거 알겠죠? 네, 근데 어쨌든 자,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온 백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우린 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격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에 따라가지고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어떻게 가족별로 흩어졌다 그랬죠? 근데 가족끼리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눈이 다 다크 브라운이에요. 암갈색인데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백인들은 다 블루예요. 파란색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햇빛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므로 이들이 흩어질 때 멜라닌에 따라서 어떻게 흩어지는 곳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언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가족에 따라 뭐가 일어났어요?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이 격리를 설명하지 못해요, 진화론자들은. 근데 우리 서로 결혼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결국 뭐라고요? 원블러드, 한혈통. 아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 나.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아담이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 사람 누구예요? 하와. 결국 우리는 한혈통이에요. 결국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한혈통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무조건 뭐예요? 한혈통. 자, 오늘 아침에 배웠죠? 근데 영적인 건 뭐예요? 언제나 두혈통이에요. 그에게 그리스도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오죠?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안 돼. 그분의 영적인 피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있냐? 없냐? 우리 뭐예요? 무조건 한혈통. 자, 그러면 이제 뭐뭐 했나 보세요. 빙하시대 했죠? 공룡했죠? 메모드 했죠? 언어 아직 안 했네. 인류이동 했죠? 바닷가. 수명했죠? 욥기 했죠? 인종했죠? 바벨탑, 종보라, 수명상. 하나 남은 게 뭐죠? 네, 이제 언어 하면은 퍼즐 조각이 맞는 겁니다. 언어. 와,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칭이나 이런 것도 지금 남아있지만 언어는 뭐예요? 한번 말하고 나면 사라져 버려요. 특별히 우리 녹음기가 있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남길 수가 없었어, 그죠? 네, 근데 결국 언어에 대한 기원은
결국 이제 문자를 가지고밖에 못하는데, 언어의 기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을 못하던 존재가 언젠가부터 말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뭐죠? 무슨 세계관이야 이거는?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누구를 연구하냐면 사람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침팬지를 연구해요. 언어라는 건 여러분 문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 문법이 있는 동물은 없어요. 신호밖에 안 해요. 문법이 있다라고 발표됐다고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언어학회에서 뭐라 그랬죠? 앞으로 언어의 기원에 대한 논문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지금 안 받아요.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적인 접근은 다 틀렸거든. 맞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뭐 할 줄 알았다? 이건 어떤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이상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우린 누구예요? 그분의 형상이죠? 예. 예.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 적었죠? 자, 그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려가는 완벽한 문장을 처음부터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말할 줄 알았어. 왜? 우리 그분의 형상이거든.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언어는 여러분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자연 발생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년이 산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소년에서 니은자만 빼도 반대말이 돼. 그죠? 소녀가 돼. 산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산에 모음만 바꿔도 손으로 되고 신으로 되고, 여러분 하나만 바꿔도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는 자연 발생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넣었어야 돼. 그 처음부터 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처음부터 뭐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언어가 복잡할까요? 요즘 언어가 복잡할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거에 반대가 무조건 답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진화론적으로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언어가 복잡할까요? 지금이 복잡할까요? 그새 또 바꿔버리네. 여러분, 옛날 언어가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어는 문법이라 그랬죠? 문법적 구조는 여러분 점점 깨지는 거 아세요? 지금은 영어 배울 때로 자녀들이 문법을 별로 안 배워요. 저희 때는 문법을 엄청 강조하던 시대예요. 근데 제가 영어 배울 때 중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웠던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쉘 못 쓰는 거가 있어. 이거 아는 사람들, 정말 웃는 사람들은 위를 쓸 거냐 쉘을 쓸 거냐 복잡해. 주어야지 화자야지. 근데 제가 미국 갔잖아요. 쉘이라는 단어 없어진 거 아세요? 거의 다 윌로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아직도 시험에 나오죠? who를 쓸 것이냐 whom을 쓸 것이냐 관계대명사. 미국 가봐요. 대화할 때 whom이라는 단어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 who로 바뀌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할 때 문법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니 쓰잖아요. 제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쓰죠? 쓰면서 제가 어려움을 전혀 못 느끼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일부러 어렵게 쓰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위라고 쉘을 나눠서 써도 이들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후하고 훔을 나눠서 써도.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진화론적 사고로 당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로 갈수록 언어는 문법이 점점 복잡해져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모음조화라는 거 아시죠? 학생들 아야 오야 묶어서 쓰고 어여 우유 묶어서 따로 썼잖아. 같이 옛날 사람 안 썼어요. 와, 옛날 사람 이제 말 한 번 하기 어려웠겠네. 너무 아니에요. 그렇게 나눠서 쓰면서도 어땠다는 얘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 지금 우리 못해. 아세요? 네. 여러분 고대 그리스어가 지금 그리스어보다 훨씬 복잡해요. 여러분 시도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죠. 정형시가 쉬워요? 자유시가 쉬워요? 자유시가 쉽죠. 3, 4, 3, 4, 3, 5, 4, 3 이런 들 어떠래 저런 들 어떠래. 그때 운까지 딱딱 맞추고. 여러분 지금 시인들 정형시 못 써요. 아세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시를 보면 시도 아니야. 아, 이거 한 줄로 쓰고 왜 이렇게 여러 줄로 썼냐. 운도 안 맞고. 여러분 과거로 갈수록 점점 정형화가 돼요. 정형화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첫째,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두 번째,
멋있어요. 세 번째, 정확해요. 지금 자꾸 언어 문법이 깨지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들 보고 얘 왜 이렇게 말 바보같이 하니? 그런 거예요. 문법이 다 깨진 거야. 여러분, 단어는 옛날 단어가 많을까요? 지금 단어가 많을까요? 아직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자꾸 자기 주장을 쓰는데,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아는 건 지금 단어, 완전히 새로운 단어는 없다고 봐요. 기존의 단어 가지고 합성한 거지. 예를 들면 1828년에 컴퓨터란 단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컴은 투게더란 뜻이고 함께, 퓨트는 think 생각하다는 거고, ER은 뭐뭐 하는 장치. 기존에 있는 거를 섞어서 만든 거지 완전히 새로운 게 없어요. 왕따? 이게 뭐 새로운 단어야. 왕 책으로 따돌림 받은 거. 여러분, 지금 뭐 브리타니카 이런 데서 새로운 단어 막 계속 발표하는 거 들으면 정말 속아 웃을 일이에요. 그건 나도 만들겠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단어도 점점 단순해져요. 제가 우리 그랜드 캐년에 고등부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왔는데 전도사님이 그 그랜드 캐년 앞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야 단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단체 사진이래. 저희 그 투어에 매년 오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끝나는 날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데 한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근자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선생님, 근자감이 뭐예요? 무슨 먹는 건 줄 알았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래. 자, 보세요. 단순해지면서 안 통해요. 이게 중요해요. 단순해지면서 안 통해요. 제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을 갑니다. 계속 가요. 근데 내 나라의 특징이 뭐죠? 다 뭐를 써요? 한자를 써요. 한자가 근데 복잡하죠? 다 어떻게 써요? 한자를 다 줄였어요. 자, 줄였는데 어떡한 거예요? 같이 내 나라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줄입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지금 서로 못 읽어요. 왜? 줄였는데 줄인 부위가 어떤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단순해졌죠?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이래서 진화론적으로 언어는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논문을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적 사고 아니면 논문을 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땠다 그랬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즉 문법이 하나였고 소리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단어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혼잡시키자 그랬어요. 새로운 언어를 하나씩 주자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의 언어를 confused, 섞었다는 뜻이에요. mixed up, 섞었다. 섞었다라고 알고 보면 맞아요. 우리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면 문법적 구조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그죠? 우리는 I love you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근데 우리나라 말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동사죠. 우리는 to me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지. 영어로 to me 그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그죠? 조사로 붙죠. 우린 영어는 전치사로 붙죠. 히브리어는 바라 엘로힘 창조하되 하나님 천지를, 동사가 앞에 붙어요. 섞었다라는 걸 알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과거 누굴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70 언어가 흩어지면서 또 격리가 되면 또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자시킨 이유는 뭐라고요? 흩기 위해서니까.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 언어 비슷하죠? 안 통하죠? 왜? 단순해지는 어때요? 단순해진 부위가 어떤 거니까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내륙하고 제주도하고 언어가 안 통하죠? 그렇지만 일본보다는 어때요? 유사하죠? 왜? 나중에 흩어졌으니까, 나뉘었으니까, 또 왕래하니까. 우리 한국 안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다르죠? 그냥 통하죠? 말이 다른데 왜? 흩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왕래를 하니까. 근데 어떻게? 흩어지면서 단순해지면서 안 통해요. 알고 보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게 욥기를 보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욥기를 보면 욥이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38장부터 딱 등장하면서 갑자기 언어가, 하나님이 등장해서 얘기하면서부터 언어가 히브리로 보면 완전히 정형화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마담, 아임, 아담이라는 영어가 단어가 있어요. 마담, 아임, 아담. 그럼 우리나라 말하면 아줌마 제 이름은 아담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마담, 아임, 아담. 근데 우리나라 말하면 잘 몰라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읽어도 마담, 아임, 아담이고 거꾸로 읽어도 마담, 아임, 아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된 걸까요? 아니면 누가가 막 만든 걸까요? 머리 써가지고 누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거꾸로 읽고 똑같이 되려고.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하고 친구들이 대화하다가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죠. 등장할 때 갑자기 언어가 이 대칭성을 보여줘요. 양쪽이 똑같은 히브리어로. 이거 놀라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들이 나올 때, 예를 들면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 긴 문장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가운데를 딱 자르면 요렇게 하면 여러분 같은 단어가 걸리는 거 아세요? 이거 건들면 안 돼. 여러분 욥도 썼냐? 욥도 썼어요. 하나님보다 되게 무섭어. 친구도 썼냐? 친구들도 이 정형화된 걸 썼어요. 욥보다 더 떨어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 옛날 사람이죠. 그때 언어가 훨씬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정형화된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 퍼즐 쪽 보세요. 공룡했죠? 그게 되셨어요? 메모드 됐죠? 언어 됐죠? 언어, 바벨탑, 뭐예요? 욥기 다 연결이 되잖아. 그죠? 빙하할 때 격리 왔다 갔다 못하게 됐죠? 네, 중요한 격리가 중요해. 인류이동 바닷가 수명 2번 꺾였죠? 정가운데 욥기가 있죠. 인종, 언어적 격리, 가족의 격리, 뭐예요? 환경적 격리. 바벨탑 너무 중요해요. 종분화, 수변사막 됐죠? 노아홍수 됐죠?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썼다 그러는데 머리 써가지고 썼을까요? 머리 써도 이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사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과학자들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아실까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해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걸 알까요? 과연? 여러분 우린 여러분 이 진화론 세상에서 진화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건져주지 않는 한. 작년 가을에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이재만 성교사 언제 시간 되냐면 제가 이게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이 기간 나흘이 시간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무조건 오래. 여러분 1월달 2월달 고생 많으셨죠 우리? 저 알아요. 알아도 백 목사인 거 아는데도 무조건 와야 돼. 그때 제가 이때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건전의 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가 헤쳐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오신 것 같으세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성경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네, 그분을 만난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마저도 이렇게 맞을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